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계산 작업에 있는 함수들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 개의 함수를 겹쳐 써야 되는 그런 경우, 왜 이 함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제들을, 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는 5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를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문제는 1번은 연이율에 해당하는 문제를 구해야 하네요. 자, 연이율을 보시면 색깔을 좀 표시해 볼게요. 자,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인덱스 함수는 우리가 구해야 할 범위 안에서 여기서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직접 이 엑셀 범위 요 안인 거죠. 표 2를 이용해서 연이율을 구해와야 되는데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노란색이 잘 보일까요? 요 색이 잘 보이겠네. 오케이. 자,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가입자명이 김우석이란 사람의 상품 종류는 정기적금이고, 그러면 정기적금이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럼 여기는 이 상품 종류 중에 1행, 2행, 3행인 거죠. 다시 여기다 써보자면 여기가 1행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2행, 여기가 3행. 자, 행으로 보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값을 찾아와야 되네.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가 1행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 누구? 김우석이라는 사람은 정기적금이 1행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칼럼은 요 표 안에서 지금 연도가 2019년인 거죠. 여기는 이어 함수를 사용해서 그 월과 일은 버려버릴 거고 몇 년 이상이냐를 표현해야 되니까, 자,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밖에 없는 요 범위 안에서 2019년은 어디에 해당할 거냐면 여기인 거죠. 2018년 이상이지만 2020년 미만인 경우라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3열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야 해요. 자,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그쵸? 여기가 3열, 여기가 4열인 거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첫 번째 김우석이라는 사람의 그 김우석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정기적금이고 그 다음에 2018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의 값을 가져오면 여기에 우리가 이따가 2.0%를 출력해내면 나는 맞게 출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는 특이하게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두 가지를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덱스 함수는 가장 첫 번째 어레이 배열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 자, 이 배열 안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배열은 내가 초록색으로 칠해진 요 범위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범위. 자, 근데 우리가 이따가 채우기 핸들러로 마우스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범위가 자동으로 우리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고정되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F4키를 눌러줘야 되네요. 그쵸? 키보드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쵸? 그래서 쌤이 지금 사용하는 키보드가 조금 이상한 키보드여서 잘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차피 B열에 그 다음에 40행에 그 다음에 2열에 42행에 우리는 뭘 눌러줘야 되냐면 절대 주소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되죠? 여기에 범위를 선택하는 요게 그죠? 콜론이 빠졌네요. 자, 그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로우넘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치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매치 함수. 자, 이 로우에서 매치 함수를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게 지금 함수가 자동으로 변화되죠. 그쵸? 함수 마법사가 되게 편리하다는 거죠. 자, 나는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이 정기적금이니까, 자, 이 김우석인 사람의 상품 종류를 첫 번째 찾고자 하는 이 정기적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어디에 해당한다? 요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A40에서 A42의 범위를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바꿔지지 않게 하려면 절대 주소로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A열과 42행 40행부터 42행까지의 범위를 선택해 준 다음에 이 매치 타입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값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여기서 약 기본적인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1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값들이 그 다음에 0은 그런 정렬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 그죠? 정기적금, 청약저축은 두 개의 값은 오름차순인데 마지막 청약예금은 또 그 다음 오름차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내림차순도 아니어서 우리는 매치 타입은 가장 정확한 값을 찾아와라 라고 표현할 때는 0을 표현해 매치 타입을 0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다시 인덱스로 돌아가서 자 이제 그래서 여기는 1행을 잘 찾아냈죠. 아까 우리가 찾아야 될 로우 넘은 1이었네요. 그 다음 다시 인덱스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뭘 찾아야 되냐면 가입 연월이 그죠? 몇 년, 연도가 몇 년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되네요. 여기도 매치 함수를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자, 매치 함수로 다시 함수 마법사를 클릭해 보시면 얘가 돌아가죠. 나는 찾고자 하는 값이 어디냐면 여기인 거죠. 2019년. 잘못 썼네요. 여기를 범위를 찍고 위치 값을 찍고 여기를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2019년 12월 1일을 날짜로 계산한 43,800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우리가 1900년 1월 1일을 우리가 지금 1일로 잡는 이 계산법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있잖아. 요 중에서 월과 일을 제외한 이어 함수를 씌워주면 여기는 2019년만 잘 찾아내 주죠. 그래서 2019년은 어디서 찾아내야 된다? 요 연도의 범위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자 여기도 절대 주소로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아까 우리가 매치 타입을 어떻게 지정해 줬냐면 2019년은 이 네 개 중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있잖아 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 그래서 20년보다는 작고 2018년 이상인 2019년은 요 범위 안에서 세 번째 열이야 라고 찾아주고 있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잘 찾았다는 표현인 거죠. 확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나는 2.0% 우리가 기무석은 아까 우리가 2.0%를 찾으면 잘 찾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우기 핸들러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얘는 자동으로 채워넣기가 됩니다. 되나요? 자, 1번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표의 특이한 점이 여기는 우리가 한글로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 실제적으로 그냥 숫자상으로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아까 기억나죠?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매치 함수로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시면 자 여기 매치 타입에 이상이란 한글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2018 이상이 되고 2020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값에서 2020이 아닌 세 번째 값을 찾아서 나한테 반환해 줄래?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만기 금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기 금액은 두 번째 문제는 사용해야 할 함수가 fv, 라운드업, if 함수를 사용해야 되네요. 자, 이 fv라는 함수가 우리가 꼭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월 불이백 12만 원씩을 120개월 동안 그 다음에 납입 시점은 나는 월 말에 계속 이 돈을 불입을 하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만기 금액을 계산해 줄래? 라는 의미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fv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자 함수 마법사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쌤이 이렇게 잘 설명 글을 해놓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얘가 함수 마법사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값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있잖아 나는 연이율이 6%일까? 자 여기 연이율은 우리가 이미 계산했죠. 그럼 연이율 위치값 찍고
하지만 이건 연이율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냐면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는 거라서 자, 연이율이 2.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2로 나눠줘야 월 단위의 이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 N퍼 두 번째 값은 총 지급 기간, 여기도 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120개월. 그 다음 FMT는 투자음 미래 가치인데 우리가 지금 월 불이백을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F3의 값을 찍으면 마이너스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만기 금액으로 찾아올 값은 절대 마이너스 1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아이고 마이너스 두 번 들어가네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되어져서 결과값으로는 우리에게 플러스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요 FV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FV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이 타입의 월 불입의 계산 계약 기간, 납입 시점, 연이율 계산 다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 타입은 여기 설명하고 있죠. 이른 투자 주기가 초다. 월초. 그쵸? 그럼 여기에 if 함수를 써야겠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있잖아. if 여기 납입 시점이 뭐와 같으면 여기서 먼저 함수 마보세요. 1이면 0이라고 했으니까 뭐와 같으면 월 말이면 이른 맞죠? 이른 투자 주기 초를 그러면 월 초야? 그러면 1을 아니면 0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죠? 이른 투자 주기 초니까 월 초이면 1을 나머지는 0 표시해서 줘서 나한테 결과값을 확인해 줄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여기를 더블 채우기 핸들러로 더블 클릭을 사용했는데 계산 잘 실행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함수가 하나 있죠. 라운드업. 라운드업은 뭐냐면 만기 금액을 올림에서 1000회 자리까지만 표시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내려보시면 여기가 1억 5천 나오죠. 1500만 1592만 6359 이렇게 잘 나오네요. 자 근데 라운드업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1000단위 1000회 자리까지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되겠네요. 올림해서 우리는 7000이 나와야 되겠네요. 7000, 4000, 그죠? 7000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계산하는 결과값이 잘 라운드업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이미 계산을 다 끝냈지만 다시 여기에 라운드업 함수를 씌울게요. 라운드업 자 가로를 열고 다시 함수 마법사를 클릭해 보시면 자 있잖아. 너가 사용했던 계산의 결과값은 이렇게 있어. 근데 너는 여기다가 올림하려는 자릿수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돈이어서 우리가 소수점이 없지만 소수점이 0이 되는 거라서 우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을 사용해 보시면 지금처럼 아까 우리가 6천 얼마 359원이었는 그 돈이 1, 10, 10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3의 자리에서 우리는 올림을 해서 계산을 처리해라 라고 표현해 주는 거라서 확인을 누르시면 네 다시 채우기 핸들러로 다시 사용해 볼게요. 따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함수를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뭘 써야 돼 라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계산이 만기 금액이 FV 함수를 사용해서 잘 사용이 됐다.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림이라는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함수를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총 납입 개월 수. 자, 여기 보시면 사용해야 할 함수가 days, 그 다음에 quotient, today 함수를 사용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개월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9년이네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는 다 무시하시고요. 자, days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days 가로 열고 ESC 다시 갈게요. 는 days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 작성해 보고 먼저 함수 마법사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자, end date는 우리가 이제 끝나는 날짜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start date는 시작한 날짜네. 그러면 end date라는 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해 주는 거지만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end date는 종료 날짜인 거고 여기 보이죠? 여기는 종료 날짜인 거고 그쵸?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한 날짜인 거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 오늘 날짜 today 함수를 사용해서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는 여기인 거죠. 우리가 2019년 12월 1일을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날짜와 저 가입 연월일을 비교해 보자면 확인 눌러볼게요. 며칠이 지났냐면 2100일이 지났네. 근데 여기는 날짜를 세라고 한 게 아니라 납입 개월 수 월을 세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 계산을 끝난 다음에 여기다 뭘 씌워준다? 30일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라는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한 달은 있잖아. 30일로 계산해. 그래서 여기다가 30으로 나눠줘야 돼요. quotient 함수를 따닥 그리고 함수 마법사 클릭해 보시면 자, denominator라는 거는 뭐 할 거냐면 뭘로 나눌 거냐라는 의미겠네. 그래서 아까 30일로 나눠줘 라고 표현해 보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70개월이 나오네요. 따닥 해도 되고 마우스로 끌어도 되고. 자, 근데 얘는 70개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도 또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몇 개월이다 라고 표현하라고 하네요. 자, 텍스트 함수라는 건 여기 보자면 어떠한 날짜를 나는 요 방법으로 표현해 라고 하고 있죠. 다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바꿔봅시다. 형광색? 좋아, 형광색. 보시면 자 1, 2, 3, 4, 5.678 이게 얼마죠? 12,356.678이라는 어떤 그 숫자 값을 천 단위 구분도 좀 하고 소수점을 두 자리까지 붙여라 라고 표현하려면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천 단위 구분을 표현하고 혹시나 뒤에 마지막은 0으로 채워 넣어라 라고 말하면 샵, 콤머, 샵샵 01이라고 표현하고 따옴표를 붙여주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돌아와서 자, 여기다가 텍스트라는 함수를 여기다 씌우죠. 그쵸? 이미 숫자상으로는 몇 개월을 다 계산했지만 텍스트는 사람이 보기에 좀 더 편하게 있잖아. 이 값을 네가 계산했지만 나는 여기다가 두 자릿수인 거죠. 00 개월로 표현해 주세요. 00 개월로 몇 개월 하고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그러면 확인 그럼 70개월 더블 클릭 해볼까요? 따닥 했더니 106개월 77개월 아직 이 적금이 끝나지 않았네요. 계약기간이 120개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총 납입 개월 수까지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표시해가 0, 2개월 그죠? 두 자릿수를 기본적으로 표시해라. 1개월이어도 0, 1개월, 2개월에도 0, 2개월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여기는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뒤에 0, 0개월 두 자릿수를 0, 0으로 없어도 0을 채워 넣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굳이 힘들게 이 PDF 파일을 띄워주는 건 혹시 여러분이 저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 볼 수 있도록 여기에 해설집을 실은 일부러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혹시나 이
강의를 듣다가라도 혹시 그 전 강의로 그 전 앞으로 돌아가서 볼 때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좀 되돌리기 해서 이 PDF가 펼쳐진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라고 굳이 이 PDF 파일을 작성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 이 비고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여기 보시면 text, days, today 이 함수들은 이 엑셀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함수고요. 우리가 이 fn 비고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건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 돼요. 자, 이 네 번째 문제는 보니까 뭘 만들어야 되냐면 그 지점명과 그쵸? 지점명과 월 불입액에 따라서 결과를 여기다 표현해 줄 건데 여기다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죠. 나는 이러한 조건일 때는 어떠한 값을 표현해 줄래?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월 불입액이 15만원 이상이고 여기 보시면 월 불입액이 15만원 이상이면 여기인 거죠. 여기네. 표시해 볼까요? 자, 월 불입액이 15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 지점명이 명동이거나 여의도. 여기 여의도네요. 오, 그러면 이 조건 해당하는 거죠. 두 가지. 지점명도 해당이 되고 월 불입액도 해당이 되면 우리는 저기에다가 뭘 표시해 줘야 되냐면 여기에 뭔가 결과값을 나타내 주라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럼 여기에 일단 색을 칠해 볼게요. 여기에 결과값이 나와야 돼. 찾아보자면 이건 찾기가 되게 좋은 거죠. 15만원 이상인 거는 여기 있네요. 근데 지점명이 강남이어서 여기 넘어갈 테고 15만원 이상 15만원 이상 27만원 여기도 있네요. 27만원 강남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25만원 이상 여의도 맞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색을 채워주면 내가 아직은 함수를 다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요 부분 15만원 이상이고 명동이나 여의도 15만원 이상이고 명동이고 여의도 요런 경우는 4개의 값밖에 없나요? 하나 둘 셋 4개의 값밖에 없네요. 혹시 우리가 잘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15만원 이상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5개 그죠? 미리 요 5개에 해당하는 이 비고의 위치값에는 뭔가의 결과값을 나타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맞다라고 보시면 생각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다뤄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색칠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값이어도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자, 잠시 지우고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빈 공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삽입에 모듈을 클릭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일단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빈 아까 우리가 모듈 1은 이미 있던 거였고 제거해 버리도록 합시다. 제거 모듈 1을 제거하고 아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여기에 작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뭔가를 끌어오는 방법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public 자꾸 오류가 날 때는 저는 그냥 노트패드에다가 메모장을 불러와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쵸? 파일을 세차. 자, public function fn 비고. 자, 여기는 왜 굳이 이 메모장으로 설명을 하냐면 가끔 엑셀에서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섞어 쓰는 이렇게 그 비주얼 베이직 코드에 자꾸 오류가 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자, 거기 문제가 지점명과 월 불입액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값을 입력하면
자, 볼게요. 여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시면 엔터를 치면 자동적으로 이 AND 펑션은 자동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너무 많이 내요. 손으로 쓰는 수작업에 혹시나 미리서부터 질에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어떠한 FM 비고에 다시 가볼까요? 자, 이 탭키를 누르시면 자, if 영어를 쓸 때는 오류가 잘 안 나지만 영어와 한글을 섞었을 땐 자꾸 오류가 나서 쌤 여기다가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if 바로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자, if 뭐라고? 지점명이 다시 지점명이 월 불이백을 먼저 할까요? 아까 월 불이백이 얼마 이상? 15만 원 이상 150,000 이상 그리고 and 지점명이 뭐와 같으면 우리 문자는 따옴표 붙여줘야 돼요. 지점명이 명동이거나 또는 지점명이 여의도이면 되죠? 자, 여기 이 지점명이 나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는 게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한글을 쓸 때만 여기서 쓰고 실제적으로 코드는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 월 불이백이 15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지점명이 명동이거나 또는 여의도이면 된 그럴 때는 이제 이 조건을 다 썼다. 그러면 된 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값을 써야 돼? 뭐라고? 탭키 눌러서 fn 비고의 값에 뭘 적어준다? 여기 자꾸 오류가 나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경우 fn 비고의 값에 뭐라고 적어준다? 15만 원 이상. 문자는 당연히 따옴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 이상 하이픈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뭘 적어줘야 되냐면 연결할게요. 지점명이라는 한글도 적으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안 보여주네. 문제를 안 보여주네요. 여기 보시면 지점명, 그 지점명이 합정일지 여의도일지 강남일지 모르지만 일단 15만 원 이상이면 어차피 명동 아니면 여의도겠네요. 지점명도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 뭘 적어준다? 금액도 적어줘야 돼요. 월 불이백을 월 불이백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였나요? 좋아. 여기에 이거를 붙여볼게요. 컨트롤 C. 이 조건에 해당하면 if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else 그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fn 비고에 아무것도 적지 마. 빈칸을 표시해. 빈칸은 따옴표 이게 빈칸인 거죠. 그게 아니면 이제 다 이 조건이 둘 중에 하나를 다 끝냈으면 우리는 반드시 and if를 적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배운 사람은 요 if else를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굳이 and if를 쓰지 않아도 되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 엑셀에서 다루는 비주얼 베이직은 반드시 if 조건이 끝났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물론 여기에 더 적어줘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고 여기를 닫아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그게 되고 는 우리가 아까 함수 이름을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fn 비고라고 했기 때문에 따닥. 자, 함수 마법사 열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옆에 fn 비고 옆에 이 매개 변수로 지점명과 월 불이백 두 개를 받아와서 계산을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택해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이 김우석이라는 가입자 명의 지점명은 여기인 거죠. 합정. 그리고 이 사람의 월 불이백은 12만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적어놓은 if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빈칸이 와야 되겠네요. 확인했더니 빈칸 나오죠. 자, 따닥 더블 클릭했더니 색칠이 다 날아갔어. 그죠? 값을 채웠던 부분이 색칠이 다 날아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옆에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 자리에 여기 우리가 노란색으로
셀에 색을 입혔던 요 자리 하나, 둘, 셋, 넷, 5개 잘 값이 나오네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 다 마무리 못한 게 뭐가 있냐면 천 단위 구분 기호까지를 여기 보시면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세요 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명을 좀 미리 좀 하고 어느 걸 좀 하고 나중에 천 단위를 추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FNB고라는 함수를 만들 때 이 지점명과 월 불이백을 우리는 값을 받아와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 함수의 값들을 FNB고 함수를 이렇게 뭔가 값을 보여줄 때, 야 있잖아, 나한테 지점명도 알려주고 월 불이백도 알려줘. 그러면 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을 찾아서 너에게 계산값을 돌려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월 불이백이 15만 원 이상이고 지점명이 명동이거나 여의도이면 이렇게 값을 if 조건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NB고의 마지막 우리에게 반환해주는 결과값에는 15만 원 이상일 경우는 문자로 15만 원 이상 하이픈 찍고 그 다음에 지점명도 찍고 뭘로 연결해 주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n% 표시로 연결해 주고 있는 거죠. n%로. 그죠? 지점명과 그리고 월 불이백을 계속 연결해 줘. 근데 우리가 지금 빠뜨린 것처럼 월 불이백의 천 단위 구분을 안 해줬으니까, 그쵸? 거기만 추가해 주면 될 거고, 이 조건, if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빈칸으로 잘 표시되어 있네요. 됐죠?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이미 작성한 여기에 있잖아. 월 불이백을 그냥 있는 대로 표시하지 말고 포맷 함수를 씌워서, 포맷 함수라는 건 있잖아. 이 조건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뭐라고? 샵을 붙여서 샵샵샵 할 거죠. 근데 천 단위 구분을 이렇게 샵샵샵 네 자리인 거죠. 따옴표를 반드시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따옴표를 하나만 붙여도 잘 이해를 하는데 엑셀에서는 반드시 문자와 어떠한 이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해 라고 말할 때는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되나요? 그리고 닫아볼게요. 다시 더블 클릭을 따닥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천 단위 구분이 잘 되어졌네요. 됐죠? 여기서 이 함수들 중에 실은 가장 쉬운 건 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실은 그쵸? 우리가 연이율을 구하는 함수나 또 인덱스 함수나 또는 여기 라운드업 FV 함수 또는 지금 텍스트, quotient, days 이렇게 함수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실은 가장 쉽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가장 마지막, 가장 어려운 우리가 그 배열 수식을 다루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월 불이백 평균에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면 average, if, max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 배열 수식은 내 컴퓨터가, 내 엑셀이 지금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제가 사용하는 이 엑셀의 버전은 파일에 여기 계정을 나가보면, 계정을 클릭해 보시면 내 버전은 2021 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배열 수식에 이 중괄호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그 우리가 오피스 365부터서는 이 버전과 약간 비슷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여기 말한 것처럼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사용 안 해도 돼요. 내 버전이, 엑셀 버전이 어느 거인지도 실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잘 알고 있어야 나는 이 함수를 어떻게 다루어 낼지가 나올 텐데,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이 버전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월 불이백 평균을 이게 되게 어렵고 복잡해서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상품 종류는 이게 정기 적금이고 청약 저축이고 청약 예금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상품 종류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될 게 색칠이 너무 잘 안 보이죠. 이 상품 종류와 월 불이백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계산을 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나열해서 써보자면, 자,
우리가 가장 평균을 구해야 될 테니까 에버리지 함수를 가장 예, 바깥쪽에 실은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조건이 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기 적금 내 상품이 어떤 거에냐 따라서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상품 종류별, 그러니까 정기 적금의 월 불이백 평균을 구해야 되고 청약 저축에 해당하는 월 불이백 평균, 그쵸? 그러니까 내 상품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if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if 함수로 다시 함수 마법사를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그 곱하기를 사용할 건데 이 곱하기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그 AND의 표현과 같아요. 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있잖아. 요 전체 이 D열이 가지고 있는 요 전체 위치값을 잘 못 잡았네요. 다시 뭐라고? 가로 열고 가로가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이 다 이 곱하기가 AND의 의미라서 첫 번째 조건도 맞고 두 번째 조건도 맞을 경우에 우리는 뭘 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하긴 할 거냐면 이 월 불이백의 평균을 구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여기에 F3에서 F35의 평균을 구해서 나한테 알려줘 라는 게 미리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 거기도 하지만 가장 구해야 될 값이 여기긴 해요. 자,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절대 주소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조건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뭐죠? 상품 종류 D3에서 D35인 상품 종류 여기도 절대값 씌워줘야 되겠네요. 아, 알았어. 그 쌤이 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서 이 녹화 프로그램에서는 F4키를 먹지를 못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일이 그 행과 열에다가 일일이 지금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만 얘가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래서 녹화를 끌 때는 녹화를 중지하고 F4키를 누르면 잘 동작하는데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네요. 아마 그 녹화 프로그램에서 F4를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상품 종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그 값이 뭐와 같으면 요 값과 같으면 하나만 찍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따가 채우기 핸들러로 자동 채우기를 할 테니까. 자, 여기는 절대 주소나 상대 주소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셀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냥 아래로만 끌어당길 거라서. 됐죠? 또는 아래로 옆으로 끌어당길 때는 뭐 절대 주소 표시를 행을 고정할 거냐 열을 고정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상품 종류별 됐죠? 상품 종류별까지는 첫 번째 조건을 해결했습니다. 자, 상품 종류별 그 다음에 우리는 계산해야 될 게 두 번째 가로 잘 안 보이네요. 여기로 올까요? 여기로 올까요? 자, 그 다음에 월 불이백을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월 불이백은 F열이었잖아요. 여기도 그죠? 여기도 뭘 표현해 줘야 되냐면 절대 주소로 표현해 줘야 되겠네요. F3, F35.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여러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있잖아. 그냥 월 불이백의 평균을 계산하지 말고 가장 많은 상품 종류별 가장 많은 월 불이백은 제외하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은 뭐라고? 가장 많은 맥스를 써서 가장 많은 월 불이백은 제외하라고. 그래서 아니 조금 전에는 지금 월 불이백을 계산할 건데 이 조건 상품 종류별 월 불이백을 계산할 건데 근데 어쩐다? 근데 제외하라는 건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보이네요. 같지 않다. 그죠? 뭐와 같지 않은 최대값과 같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그 말은 최대값은 제외시켜란 얘기가 되는 거죠. 되죠? 자, 그래서 최대값으로 왔어. 뭘 제외시키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다루어 봤던 거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조건. 상품 종류가 이 첫 번째 조건, 각 상품 종류별 뭐다? 월 불이백의 최대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아까 절대 주소로 표현하는 거는 또 깜빡할 뻔했네요. 에버리지 함수로 돌아가 볼까요? 그랬더니 계산이 나오나요? 확인. 오, 10만 9천 원, 7만 1천 원, 13만 556원 하고 잘 계산이 되네요. 10만 9천 원 잘 계산했네요. 그쵸? 자, 일부러 아까 우리가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할 때 에버리지 함수 말고 if 함수를 이 조건들에 해당하면 우리는 뭘 구한다? 그 월 불이백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쵸? 다시 보세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이 배열 수식이 가장 이 계산 작업 함수에서는 계산 작업 시트에서는 배열 수식이 가장 어려운데 그냥 전체적인 틀만 계산하자면 최대값이 아닌 것만 제외시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최대값이 아닌 걸 제외시키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월 불이백의 평균이거든.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이 함수는 물론 한 번 다루어 봐서는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자 우리가 이 배열 수식을 사용할 때 아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2021 버전이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확인 작업 누르면 그리고 더블 클릭을 채우기 핸들러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 채우기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기 적금의 월 불이백 평균 청약 저축의 월 불이백 평균 청약 예금의 월 불이백 평균을 잘 계산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자 오늘은 계산 작업 5개의 문제를 해설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